아니 실물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와중에 정치권 상황은 더 혼돈스럽습니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을 이제 탄핵 소추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감사원장 탄핵 취지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이런 감사원장도 처음 아니에요? 약간 대통령실을 배경이 어떤지 좀 보호해주고 살펴봐야 되니까. 명석한 친구네. 그게 자네 정치 평론 한번 해보자. 아니 결국은 그러게. 그 야당이 이제 목적으로 내세운 부분들은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야당을 상대로 한 편향 감사를 하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21g이라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줬어요. 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공무원 계약법에 보면은 신속성과 비밀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해가 나거나 태풍 오거나 그러면 수해를 빨리빨리 그건 하는 해주거든요. 거야. 예. 그런 차원이든지 아니면 이게 1급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허 기술이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빨리 했냐? 빨리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업체가 자기한테 맡기니까 이걸 어디다 줬어요?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다 동네 그 건설회사에다 준 거예요. 계약청을 줬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얘 제주도에서 받은 회사가 또 다시 포천에 있는 회사에다 다시 또 재하청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했나?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 관저 관리 비서관 김호진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죠. 뭐라고?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중형받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중형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아가지고 징역형 때려버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뭘 이것도 기억이 안 나 저것도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몰라 저것도 몰라 해도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고 집에 가셔야죠 이러는데 이걸 우리가 탄핵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자꾸 여권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장이 헌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자리다. 기구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라고 있는 게 탄핵인 거예요. 뭐 그러면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뭐 벌점 줍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어떻게 답했냐? 누가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된 거잖아요. 네.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데 감사원이 아직도 전임 정부 파고 있잖아요. 그럼 현 정부의 문제는 언제 파죠? 다음번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감사원이 파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감사원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2년 반 전에 이미 간 정부를 계속 파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정부는 다음 정부 때 다 파면 되겠구만. 슬프네요. 감사원이 해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이 윤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2개월쯤 지났을 때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지난달인가 국회에 나와서 또 물어봤잖아요. 또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라면서요. 네. 감사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조 보면은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조 2항에 보면은요. 네.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7명으로 구성해놨어요. 감사원장 1명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서 감사위원회 7명까지 두고요. 그 위원들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차관급으로 차관급 대우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감사 계획, 감사 정책 이거 다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해놨어요. 이런 기관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면 그냥 일반 부처로 그냥 가지 뭐하러 그러니까 대통령 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질문이요.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검사밥 먹은 아니 사람이야. 그리고 이 저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옥신각신이 있고 네. 뭔가 누군 뭐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그 회의록을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사위원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감사위원들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자유롭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정보위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뭐 대검이라든지 이런 감사위원회요. 과거에 그런 예민한 문제면 그 상임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열람만 하면 되잖아. 비공개로 네. 엠바고 해주세요라고 하고 싹 다 보여줘 열람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또 그걸 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도 다 지켜줘요. 그건 서로 간의 맞아요. 예의니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못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나 이런 걸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그 감사에 아까 얘기했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국정 운영을 들어있기 지원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무슨 간부 회의를 소집하니 어쩌니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엄격히 이거 엄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검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게 뻑하면 무슨 뭐 아니 집단 행동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공무단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노조 만들 수 있도록 다 풀어주지 왜 지금까지 못 풀어주고 정치 중립성 유지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지금. 네, 그리고 감사원이 네. 좀 체제란 사람은 좀 창피한 줄 알고 밑에 감사원 직원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네, 죄송한데 그런 좀 험한 얘기 하실 때는 다른 데 보고 얘기하시고 자꾸 그런 얘기 할 때 저를 아니, 그리고 보고 아니 왜냐하면 네. 처음으로 최초의 감사원 직원에서 맞아요. 예, 감사원장이 그러니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다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다시는 감사원 내부에서 위에 감사원장 안 만들어줘 이러면.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감사원이 제대로만 작동을 했어도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세금이 미친 듯이 낭비되는 거, 그 눈치라도 좀 보면서 덜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이렇게 놔두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수천억의 혈세가 이 감사원장 낭비되죠. 탄핵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제가 일전에 검사 탄핵 3명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지검장 뭐 4차장 네네네. 판부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있었던 직권남용이나 불법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헌재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볼 수 있다. 그렇죠. 네. 헌재에서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관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효과. 중앙지검도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에 관련해 가지고 걔네들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왜 불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보다 보면 거기서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이거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주시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탄핵은 그럼 가결이 바로 되는 겁니까? 만약에 똑같이 헌재의 그런 심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 네. 대신 심리를 하는 도중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감사원장 역할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네. 저는 어제 이제 밤에 이 보도 보고 좀 놀랐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아하. 여론조사를 이제 뭔가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봤는데 아하. 이거는 제목 자체가 여론 와. 창작을 했다고요 보니까 100% 조작. 100%뭐 이랬다는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2022년 6일 재보선을 앞둔 4월 28일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라 우리 아주 가라. 오랜만에 쓰는 용어 접하는 용어인데 이 가짜라는 겁니다. 네.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장동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종양이는 한 17%가 말했는데 다음 날 작성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의 후보 적합도가 김영선 36.5, 김지수 21.8, 장동화 21, 김종양 15.4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명태균에게 1등한 거, 뭐 35% 되는 거 그걸 가져와라.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던지겠다. 이랬던 말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 명태균과 관련된 강혜경 씨의 증언이라든가 주변 지인들의 어떤 증언들이 사실 지금 다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500개 샘플 돌리는데 한 40만 원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 40만 원도 아까운 거야 이제. 아예 전화도 안 돌리고 지금 전화도 안 돌린 거예요 이게. 아 근데 이거는 아니 그건 저는, 전화를 네. 돌리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아 그래서 네.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 역시 생각이 깊구나.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 여론 창작법은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아예 없는 거, 네. 아예 없는 걸 숫자를 그냥 가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 선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토당토하게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지역에서 돌려보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를 잘 감으로,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작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지금 조은희 의원처럼 맞아요. 네. 경선이나 이럴 때 책임당원이나 이런 사람들 명부를 미리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들 가상번호를 받더라도 어느 당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작업을 미리 하는 경우가 필요한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돌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보통은 명부를 주더라도 안심번호를 주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원 이름까지 다 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성별만 알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한두 가지 정도만 알게 해주고 돌려주는 건데 오늘 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게 보통은 여론조사 돌린다고 하면은 후보들한테 줄 때 안심번호를 주잖아요. 주면 2, 3일도 안 되는 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안심번호는 보통 KT에서 받아가지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안심번호를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한 20일 동안 유효한 거를 줬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20일 동안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최대한 돌리는 거야. 네, 분석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네.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 뭐 40대, 나이 몇이고 성별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걸 다 매칭해가지고 갖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에서 경선 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이니까. 그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경선 당일날 여론조사를 먼저 확 돌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당에서 온전한지 저쪽에서 헷갈리니까, 여론조사를 네. 돌린 전한지를 모르니까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거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표집이 한쪽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표집만 확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조은희 후보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명태균 씨가 무슨 혼자만 알아가지고 혼자 개발해가지고 그런 아주 창작적인 게 아니라 이거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의 아, 수법이라는 거죠. 다 알고 예. 있었어. 다만 왜 안 하냐? 네. 이거 하다 걸리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갔잖아. 근데 가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야 뭐 명태균이가 머리가 좋네, 뭐 대단한 뭐 어떤 여론조사의 기술이 있는 것 같이 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2000년대 초반 수법이야 이거 보니까. 이거 한 23번 정도만 고민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다시 말하지만 왜 안 하냐? 감옥 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후보 정치 선거를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도 왜 후보자들도 이걸 안 하냐? 왜? 감옥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추정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김영선 의원 공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단은 어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박완서 지금 경남지사예요. 박완서 경남지사가 경남지사로 출마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윤한홍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친윤계 막강한. 네. 네. 거기에 창원 의창 고 지역구가 그래가지고 얘기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 김종양 후보를 민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윤핵관이 윤한홍 의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내가 그 국회의원 배지 자리를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를 김종양 후보가 채우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한쪽에서 이쪽에 명태균이 바라봤을 때는 명태균은 3단 3쿠션으로 간 거야. 네. 박완수 의원을 빼내서 경남지사로 넣고 네. 그 자리에 대신에 김영선을 집어넣고 김영선 머리 위에 나는 올라가 있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비는 반띵하고. 근데 김영선 의원은 네. 실제 여론조사 돌리면은 게임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중앙에서 뭔가 입김을 작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선을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당이 반대하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후보나 지지율이 안 나는 후보를 준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내가 여론조사 돌린 대가로 그냥 김영선 공천 줄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분이 이렇게 공천을 준다고 하면은 당에다가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야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여론조사 숫자 창작해가지고 당에다 갖다 준 거지. 이거 보십시오. 김영선 의원 1등 나오잖아요. 네. 김영선 그분도 갖다가 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악의가 딱 맞아가지고 김영선으로 갔다고밖에. 근데 제가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무슨 당나라 부대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의힘도 어쨌든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아니 그 거기도 조직국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이 있으면 그 네, 여의도 조사를 할 연구원은 텐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 아니더라도 네. 국회의원 한 서너 번만 두세 번만 해보면 다 아는 거 이게 어떤 로 데이터도 봐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합수한 문건 중에 어떤 게 있냐. 네.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자료가 있는데 네. 여기서 보도가 맞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3위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설명은 뭐였냐면은 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설명이었는데 네. 실제로 내부에서 돌린 게 맞다면 이 자료가 네. 순위가 달랐다는 것이고 아까 설계를 보면 네. 1등이 이제 예를 들어 김영선이 나오고 네.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등이 김지수고 3등 장동화 4등 김종양인데 네. 봐보세요. 2등을 교묘하게 민주당 후보를 집어냅니다. 네. 김영선만 민주당 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네. 민주당 후보의 지능 구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런 앞뒤 해석을 통해서 김영선을 후보로 만드는 경쟁력 있는 후보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요. 네. 그럼 원래 1위였던 사람은 누구죠? 원래 1위. 원래 1위였던 원래 김종양 후보가 제일 그럼 이 사람 유력하다는 지금 네. 가만히 얘기를 있어요. 했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 지금 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세요. 지금. 네. 아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을 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는 자체가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홍준표 지사가 피해자한테 대선 말 경선 못하잖아 때 지금. 네. 경선 여론조사 때문에 내가 말렸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도 뭐라고 더 얘기 안 하는 건 난 대구 시장이잖아요. 어차피 선거 끝났으니까.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난 예를 들면 대구 아까 얘기했던 시장이잖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장 선거, 네. 당대표 선거 다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러나 얘기하지 의원이잖아. 않는 거죠. 네. 지금 현역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도 네. 현역 의원이고 당을 또 수렁에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묘한 관계들이 있는 근데 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야. 다만 제가 그렇게 주창하는 거 뭐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지 이런 건 딱 밝혀내지. 네. 이거는 이럴 것 같아 하면은 알았어 증거 가져와 해버리면 다음 기회에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망신당하는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네. 된 증거도 없이 파리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 뭐 사람 하나를 그냥 난리를 쳐놨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 거의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근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이제 벌려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아까 이제 조은희 의원 사례도 얘기했는데 조은희 의원 사례는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로 가려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 액면 그대로 내용을 본다면 약간 충격적인 게 공천 도와주고 나중에 서울시 의원 한 자리 네. 내가 갖고 갈게 이런 식의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사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능한 일이고 그래 있을 법한 있을 예, 법하고 예. 또 여기 보면은 다 있을 법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민주당도 다 있을 것 같아. 대구에서 활동했던 명 씨의 지인이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전을 아니요. 했다는 거죠. 실제로 안 실제로 됐지만 예. 출마했어요. 출마했다는 게 있잖아요.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걔네들은 국민의힘은 그럴 거야. 안 됐잖아. 아. 미수에 그쳤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출마했고 네. 그때 변수가 하나 뭐가 있냐면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됐던 거예요. 아.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되니까 그때 국민의당 합당이 될 때 안철수 의원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출마하는 후보 자리는 무조건 비워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선정을 하자 후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대구에서 튀어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것도 서초에서 시의원 몫으로 당선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그 룰 때문에 결국은 밀려났다고 하는데 밀려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김영선 의원실로 다시 또 데리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영선 의원실에 4급 보좌관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갔다네. 아이고야. 이게- 편하네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 공무원 쇼핑이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딜한 것도 딜한 거지만 네. 그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난 대선하고 같이 치러진 선거예요. 네. 서초 갑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3월 9일인가. 예. 그 윤희숙 의원 자리잖아요. 네. 윤희숙 의원이 그만두면서 거기 네. 공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네. 들어가는데 5명이 출마했죠. 예, 네. 그 다 짱짱한 사람들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뭐 정미경, 이해훈, 이해훈, 전희경. 뭐, 정희경 다 전희경 그야말로 당협위원장이었어요. 네.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친윤이에요 또. 예.
그리고 정무비서관하고 네. 다 했잖아요. 네. 근데 현역 서초구청장이에요. 네. 서초구청장이면은 네. 물론 이제 평가가 나쁜 서초구청장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냥 강남에서 구청장 그냥 국민의힘이면 네. 그냥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삼성 그냥 하는 거라고.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그 감정 지역구에도 나오겠다 그러면 뭐야 이건 전략공천 지역인데 네. 그러면 구청장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자는 얘기야? 네. 이렇게 반발하면서 당에서 안 주려고 했다고. 그것도 공천을. 임기 중반에 그만두고. 네. 그러니까 페널티 먹여야 된다는 소리가 녹취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 페널티 줍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죠. 그거 5%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6일 지방선거 때 네. 그때 현역이 출마했을 때 페널티가 10%였어요. 아, 현역 출마했을 때. 네. 근데 5% 페널티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솔직히. 아니 그쵸? 그리고 이제 없죠. 왜 20%를 또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인 거예요. 중간에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간 그렇죠. 거니까. 네. 자기 이익 찾아 떠나겠다는 거예요. 네. 크게 근데 다시는 못하게. 두 가지인 거지. 네. 책임당원 명부를 받아가지고 네. 그거 아까 제가 여론조작 수법 얘기했었죠. 네. 그렇게 조작하는 수법.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 불리하니까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에서 쫙 돌려가지고 승부를 거기서 봐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페널티 안 주게 뭔가 외부 힘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네. 보통의 경우에 아무리 안 줘도 이건 10% 이상의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거든. 네. 현직 구청장이잖아요. 먹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페널티가 아니야. 네. 5% 페널티 주는 거는 그 페널티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럼요. 네. 조직이 워낙 빵빵해가지고. 그럼 최소 10% 이상의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네. 그거 5%로 누가 줄였을까요? 사실 누가 줄이게 얘기해줬을까요?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5%를 받고 해도 사실 거기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협위원장, 민주당으로 따지면 지역위원장들은 지역위원장. 평소에 이제 당원 명부를 갖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거가 일정하게 다가오면 그것을 이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이제 파티션을 쳐놔서 네네. 이제 못 보긴 하지만 이거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페널티를 최소 20점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5점으로 내렸다는 점. 그리고 본인도 무언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를 감수하고 감수했을 가능성이 출마를 있다. 했다는 점. 네. 또 보니까 그 5명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한 명 한 명이 쟁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조은희,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 돌려본 거예요. 여론조사 돌려보고 이거 페널티 5% 정도면은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 그냥 1차 선거에서 끝내버릴 수 있겠구나 하니까 5%를 원했던 거고 그 5%를 얘기했을 때 누구의 외부 힘이든 어찌 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라고 보통 의심하잖아요. 그 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노정면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나 그럼 출마할래 그리고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네. 하는 그 무렵에 네.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네네. 갑자기 의정부 지검 그 수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지만 불법 그, 요양 수급 그거. 예 네. 사무장 요양병원 만들었다가 건강보험 수급했던 네. 거 네. 이게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1심에서 유죄 나오고 난 다음에 2심으로 넘어갔을 때 2심에 그걸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클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게 조은희 의원의 남편. 남편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곳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외부의 힘이 작동했다는 걸 설명하기 어렵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조은희 의원은 명태균 씨가 허위 사실이 부풀려서 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면서 네. 진실은 검찰 수사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명태균 씨의 매직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매직. 뭐냐면 네.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에 자신의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가 됐는데 네. 바쁘게 당시 살았네. 도청은 이제 공정하게 채용했다 이랬어요. 근데 KBS의 후속 취재 결과 네. 면접위원들이 명태균 처남에게 네. 최고점을 몰아줘서 압도적 1등을 줬다는 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경남도의 인사위원들까지 싹
다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위원을 어떻게 뽑냐면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인사는 경남도청이면은 도지사 말고 부지사가 인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이 있고 뭐 인사과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교수라든지 풀이 있습니다. 풀이 뭐 네.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다 그 담당 공무원이 공을 돌려 지네 둘이 이렇게 불 꺼놓고 딱 뽑아. 김성환 교수님 해가지고 김성환 써놓고 뭐 막 돌렸다가 뭐 어윤의 변호사님 딱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깜깜이로 하는 거 폐쇄적으로 완전히. 해서 그날 예.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또 빼고 빼고. 막 여러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앞서서. 중요한 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고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공고 내용의 자격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에 이렇게 사람을 꽂아놓고 그 사람을 맞춰서 자격을 딱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한 자격들이 많아요. 갑자기 뭐 조경관리사 1급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이번에 뭐가 있었는데요? 그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사실 인사로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명태균 씨 천한 분이 뭐 얼마나 제가 대단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KBS에게 경남도에서 청탁 받은 것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이 네. 할 건 다 했다. 언론이 그 밥 퍼가지고 숟갈에서 입 앞에까지 딱 줬으니까 이거는 뭘로 강제 수사로밖에 네. 바뀔 수가 없다. 왜냐면 이 경상남도 산하기관 위탁 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 남명 학사라는데 네. 지난해 5월에 명태균 씨 천안만 취업한 게 아니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도 여기 취업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게 불공정- 각 어머나. 도마다 이 기숙사가 있어요.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남도 학숙이 네, 맞아요. 있는데 예. 이게 또 이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야 이게. 아 이게 그래요? 머리 아플 게 없어요 이게. 그렇죠. 대학생들 남자란 대학생들 이것만 할 텐데. 이 학숙은 또 그 도에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만 오고 학생 있지. 인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일한다 6% 나왔잖아요. 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단체장들이 거의 보훈격으로 이제 하던 그런 인사인데 어쨌든 이것은 좀 강제 수사권으로 뭐 어떻게 해야 네. 된다? 당연히 수사해야죠. 네. 조국 대표한테 그렇게 비난을 쏟았던 사람들 여기에는 왜 조용히 있어요? 그냥 다 네. 꽂아줬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네. 말 못하기가 그렇다 이제 다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왜냐면 아까 이제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박한수 지사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 김영선 의원 꽂아 넣어놓고 네. 그랬으니까 지사도 내 편, 거기 현역 국회의원도 내 편, 뭐 다 내 편이구만. 대단하네. 거기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깨놓고 왕이었겠네요. 다 할 수 있지, 왕이지.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소리치는 거 봐봐. 맞아. 다 이유가 있었어. 네, 국회의원이 지사한테 소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해합니까? 당신이 오해합니까? 오해합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순서예요. 국회의원하고 광역단체장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하고 막 쫙 있잖아요. 막 뒤섞여 있으면 인사 순서 어떻게 할지가 막 헷갈린단 네, 말이야. 누가 제일 첫 번째? 누가 제일 먼저겠어요? 국회예요? 국방부 장관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있고 네. 그다음에 장관. 대구시장 있고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거든요. 죄송해요. 개별 헌법 기관이니까. 네. 무조건 국회의원이 1등이거든. 아. 장관보다도 더 먼저거든요. 그냥 국회의원은. 일부러 물 먹이려면은 일부러 뒤에 시키는 거예요. 아 아 인사를. 깜빡했습니다. 김상환 의원님 뭐 하시죠 이러면 그냥 가버려. 네. 그러면 보통은. 됐네요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사하고 그 현직 국회의원을 백을 양쪽으로 쥐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 다 했지. 그러니까요. 네.